여기 터키에서 태어나 한국으로 귀화에 성공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해외에서 강제로 끌려가 황당한 일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가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한국인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은 몹시 드물 텐데, 그렇다면 이 청년이 대체 무슨 일을 겪었던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는 튀르키예로 국호가 바뀐 터키에서 태어난 케렘이라고 합니다. 출생은 터키에서 했지만 저는 현재 한국에서 터키인이 아닌 한국인으로서 그 무엇보다 값진 삶을 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한국이 제게 가져다준 기적에 대해 소개하고자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는 터키의 디야르바크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제가 초등학교를 들어가기도 전에 부모님이 사고로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꼼짝없이 고아원에 가야 하는 신세가 되었죠. 그러나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터키, 특히 디야르바크르에는 아이를 납치해서 사고 파는 조직이 기승을 부렸고, 저는 그들에게 속아 고아원이 아닌 건설 현장으로 보내졌거든요. 그때는 너무 어려서 그곳이 고아원인 줄 알았지만 그곳에서는 숙소 하나만 제공해 줄 뿐 교육을 시켜주거나 힘든 노동에 대한 보수를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저와 같은 처지의 어린아이들과 함께 매일같이 건설 현장에서 일만 할 뿐이었죠. 저는 용접 같은 고급 기술까지 배웠을 정도로 거의 10여 년 동안 죽을 것 같이 힘든 노동을 버텨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16살이 되었을 무렵 저와 친구들은 한 국제단체에 의해 구출되었습니다. 그때는 더 이상 노동에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무척이나 기뻤는데, 역시나 일평생이 순탄치 않던 제 인생답게 시련은 곧 찾아왔어요. 그건 바로 힘든 노동을 하며 가족같이 지냈던 친구들과 떨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국제단체 측에서는 현재 세계 각국에서는 청소년 기술이민 사업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며, 저희가 터키에 남을 거면 터키에 남아도 되고, 공사 현장에서 일한 경력을 살려 다른 나라에서 고급 인력으로 일하며 살고 싶다면 그렇게 해도 된다고 말해오더군요. 사실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터키에 남는다면 형편없는 벌이에 정책적으로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기에 저희의 기술을 인정해주지도 않을 것이 분명했거든요. 그래서 해외로 떠나야 했는데 독일로 가려는 친구들이 압도적으로 많았기에 저는 다른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게 한국이었어요. 사실 디야르바크르에 있을 때 상당수의 어르신들이 한국전쟁 참전용사셨고, 그들은 마을 주민들의 엄청난 존경을 받았던 게 기억났죠. 애초에 저는 교육이라곤 받아본 적이 없었기에 외국이라곤 독일과 한국이라는 나라밖에 몰랐고, 그렇게 저 혼자 한국에 지원해서 친구들과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언어 문제는 큰 걱정이 없었어요. 어차피 한국어학당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현장에 투입된다고 했거든요. 문제는 교육이었죠. 아이들을 납치해서 노동력으로 부려먹는 조직 측은 터키 정부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저희가 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이미 서류 조작을 해놓은 상태였는데요. 그래서 저는 서류상으로는 중졸이지만 현실은 아무것도 못 배운 상태였죠. 그래서 저는 걱정하며 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16살이라는 어린 나이였지만 늘 이용당하는 삶을 살았던 저는 어른들의 사회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는데요. 한국도 저를 이용하기 위해 받아줬을 테고, 저는 당연히 일에 필요한 최소한의 한국어만 배우고 곧바로 현장에 투입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도착한 한국 어학당에서 저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죠. 왜냐하면 한국은 터키와는 달라도 한참 달랐거든요. 이들은 저를 돈으로 보는 것이 아닌 정말로 저를 도와주고 꿈을 찾아주기 위해 받아준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숙소는 정말 터키의 최고급 호텔만큼 깨끗했고 식사도 너무나도 잘 나왔습니다. 특히나 한국인들이 제게 어찌나 잘해주던지 매번 현장에서 맡고 다니기 일쑤였던 저는 한국에서 처음 친절을 받아봤던 것 같네요. 그러나 저는 한국어 어학당 수업에 통 적응하지 못했어요. 기초학업 능력이 부족한 저는 수업을 잘 따라가지 못했거든요.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선생님께서는 저를 상담해 주시기도 했는데요. 저는 터키로 다시 추방당할까 두려워 끝까지 할 수 있다고 우기기만 했습니다. 또다시 버려지기는 죽기보다 싫었거든요. 그러나 선생님은 그런 저를 말없이 바라보시더니 다음날 수업이 끝난 뒤 제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더군요. 케렘, 이분들은 앞으로 한국어 수업이 끝나고 수학과 영어 등의 기초 수업을 가르쳐 주실 자원봉사자 선생님이란다. 이분들은 터키어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 선생님들이니 앞으로 말 잘 듣고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사실 제 나이 또래의 일반적인 친구들은
공부가 하기 싫어서 난리를 치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일만 해온 저는 공부를 해보는 게 평생의 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를 위해 이렇게까지 선생님까지 구해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돈도 안 받고 기꺼이 자원봉사를 해주시다니 저는 저를 한 명의 인간으로 봐주는 한국에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참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1년 동안 그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고 결국 한국어 어학당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심지어 1년 만에 한국 초등학생 4학년 수준의 실력을 갖출 수 있게 되었죠. 그렇게 저는 자신감을 갖고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저는 터키에서 별의별 작업을 전부 해봤고 어렸을 때부터 일했기에 실력이라면 자신 있었거든요. 그러나 저는 처음 본 작업반장님의 얼굴을 보고 완전히 겁에 질려버리고 말았는데요. 그의 얼굴에는 커다란 화상 자국이 나 있었고 얼굴도 엄청나게 험상궂게 생겼거든요. 그리고 그는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지 연신 미간을 찌푸리며 중얼거리셨어요. 이놈 이거 너무 어린 거 아냐? 이런 놈을 어디에 쓰라고 데려온 거지? 야 임마, 너 몇 살이야? 학교는 나왔어? 공부할 나이인 것 같은데 왜 벌써 이런 현장에 나온 거야? 저는 그에게 완전히 쫄아버렸고 서류상으로 확보된 중학교 졸업 증명서를 내밀면 될 일을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솔직히 대답하고 말았습니다. 한국 초등학생 4학년 수준은 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자 작업반장의 표정이 일순간 굳어지더군요. 저는 이러다 정말 추방당하는 건 아닐까 두려움에 떨었고 그런 제게 작업반장은 경악을 금치 못할 말을 해왔습니다. 뭐야? 초등학교 졸업도 못한 거야? 네 미래를 스스로 한정짓지 마. 지금은 여기서 일하지만 나중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너는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는 현장에 발붙일 생각도 하지 마. 그렇게 작업반장은 제가 다녔던 한국어 어학당에 전화를 걸었고 이내 대화를 주고받더니 저보고 전에 배웠던 자원봉사자에게 계속 공부를 배우고 초졸 검정고시 자격증을 취득해오라고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이쯤 되니 저는 반장님이 착한 건지 나쁜 건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반장님의 배려 덕분에 저는 자원봉사자 선생님들과 1년 더 공부할 수 있었고 다행히 저는 양질의 교육을 받고 초졸 검정고시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현장에 투입됐죠. 그러나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 수준은 터키의 수준을 훨씬 상회하고 따라서 제가 그동안 자신 있었던 현장 기술들은 한국인들의 기술에 비한다면 정말 별거 아닌 수준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결국 저는 한국인 작업자 아저씨들의 발끝도 못 따라갔고 아저씨들에게 많은 것들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용접 기술을 전문적으로 배웠죠. 또한 공부에 욕심이 생긴 저는 작업이 끝난 후에는 늘 한국 중학교 검정고시 공부를 했고 한국은 엄청난 선진국답게 인터넷 강의나 택배 시스템도 잘 되어 있어서 정말 편하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인들처럼 일하고 잠자는 시간 빼고는 전부 공부에만 올인했고 반장님과 작업자 아저씨들은 제가 기특하다며 용돈도 주시고 밥도 많이 사주셨죠. 그리고 열심히 사는 모습이 꼭 한국인 같다며 저는 애초에 한국에 올 운명이었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특히나 반장님께서는 자신도 터키로 파견 갔던 적이 있다면서 제게 더욱 살갑게 대해주셨습니다. 그는 무척이나 험상궂게 생겼지만 마음씨만큼은 정말 따뜻한 사람인 것 같았죠. 그렇게 제가 23살이 되었을 때 저는 중졸과 고졸 검정고시에 연달아 합격하고 그 어렵기로 악명 높은 한국 귀화시험까지 한 번에 통과하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이게 다 한국인들이 제게 가족같이 대해준 덕분이었죠. 또한 그동안 용접 기술도 일취월장해서 현장에서 많은 활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국은 기술자들을 몹시나 우대해줘서 저는 터키에서 1년은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을 한 달 만에 벌기도 했죠. 어쨌든 한국인이 되니 저는 문득 제가 태어난 곳인 디야르바크르에 한번 방문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 국적은 한국이 되었지만 그래도 부모님과의 기억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한 번쯤은 고향에 들르고 싶더군요. 그러나 용접공이 많은 시간을 비우면 작업에 지장이 생긴다는 걸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저였기에 엄청나게 눈치가 보이더군요. 그래도 그동안 쉬지 않고 일해온 저는 용기를 내서 반장님께 일주일만 휴가를 써서 고향 좀 다녀와도 되겠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반장님이 험상궂은 표정으로 맹렬히 화를 내는 거 아니겠어요? 뭐? 일주일 가지고 되겠어? 열흘은 있다 와. 그리고 이 돈으로 맛있는 것도 먹고 오고. 그는 제게 30만 원이라는 거금을 주며 흔쾌히 휴가를 허락해줬고 그렇게 저는 제가 태어난 디야르바크르의 시골 마을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마을에 거의 도착했을 때쯤 뭔가 이상하더군요.
제가 알기로 이곳은 교통개발이 거의 안 된 시골이고 도로도 제대로 안 깔려 있어서 걸어서 들어가야만 하는 곳인데 버스터미널에서는 제가 살던 마을로 한 번에 가는 버스가 있다고 말해왔거든요. 저는 의아해서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는데 그런 저를 본 티켓 판매 직원은 답답하다는 듯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생김새가 영락없는 터키인인데 왜 자꾸 외국인처럼 어리숙하게 행동하는 거야? 그의 말에 저는 한국인이라고 말했고 제 대답을 들은 그는 엄청나게 놀라더라고요. 그러고는 그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더니 자신의 동료들에게 여기 한국인이 왔다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외국인이 흔치 않은 시골 마을이지만 이 정도의 반응은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싶어 당황하던 찰나 그의 동료로 보이는 남자가 당장 따라오라며 제 손목을 잡고 어디론가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런 황당한 태도에 별 저항도 못한 채 끌려가기만 했죠. 그리고 그는 이내 자신의 차에 타라며 저를 강제로 차에 집어넣었는데요. 저는 이런 어이없는 상황에 탑승을 거부하려고 했지만 그의 눈물을 참는 듯한 알 수 없는 표정에 차량에 탑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얼마간을 달렸을까? 제 눈앞에는 이 작은 마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엄청나게 견고하고 새 것처럼 보이는 다리 하나가 놓여 있더군요. 저는 속으로 터키도 그새 많이 발전했구나 싶어 뭔가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갑자기 다리 앞에 갓길에 차량을 세우더니 제게 충격적인 말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 다리를 포함해서 마을로 들어가는 수많은 도로와 다리들 전부 한국인들이 지어줬습니다. 터키 정부에서는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며 이 마을을 버렸지만 한국인들만큼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도와준 것입니다. 알고 보니 터키가 한국전쟁에 참전해서 한국을 위해 용맹하게 싸워준 대가로 한국 측이 6.25 전쟁 전후 지원 명목으로 디야르바크르 내의 시골 마을 중심으로 다리나 도로 등을 무료로 건설해줬던 것입니다. 이 다리가 없었을 때는 강을 빙 돌아서 마을로 진입해야 했고 도로조차 제대로 깔려있지 않아서 다들 이 마을에 찾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그렇게 마을은 유령 도시로서 죽어가던 찰나 한국의 도움 덕에 교통이 엄청나게 편리해진 후에는 기적과도 같은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쿠르드족의 역사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마을의 멋진 모습에 끌려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왔고 마을은 그야말로 문전성시를 이루게 됐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많은 일자리가 창출됐고 덕분에 그 또한 새로 생긴 버스터미널에서 일할 수 있게 됐다고 했습니다. 한국 덕분에 마을이 완전히 살아나게 됐고 그가 한국인인 저를 마을로 직접 데려다주는 호의를 베푼 까닭도 바로 한국인에 대한 은혜를 갚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더 놀라운 말을 전해왔습니다. 사실 저도 이 작업에 투입됐던 마을 주민들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새벽에 제가 머물던 임시숙소에 불이 났고 저는 꼼짝없이 죽을 운명이었죠. 그러나 이곳에 파견된 한국인 근로자가 불길을 해치고 저를 구하러 왔고 그는 저와 함께 탈출하려다가 얼굴에 큰 화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그는 말을 끝마치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구해줬던 남자와 한국인 작업자들의 사진을 보여줬죠. 그 사진을 본 저는 정말 숨이 멎을 뻔했는데 사진에는 작업반장님이 화상을 입지 않은 깨끗한 얼굴로 웃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가 터키로 파견 갔던 적이 있다고 말한 것을 기억한 저는 작업반장님의 이름을 대며 혹시 이 사람의 이름이 성수가 아니냐고 조심스레 물어봤는데요. 그러자 그는 화들짝 놀라더니 성수 아저씨를 어떻게 아냐고 말하더군요. 그렇게 제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은 그는 저를 붙잡고 오열을 하더니 이 사람이 자신과 마을의 운명을 바꿔놨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마을까지 데려다준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이 사실을 말해주기 시작했죠. 마을 사람들은 한국인인 저를 보고 몰려들더니 한국 덕분에 자신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다며 자식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었다며 고마워했는데요. 그리고 서로 자신의 집에서 묵고 가라며 식사 좀 하고 가라며 저를 환대해주기 시작했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 중에는 운 좋게 독일로 가게 된 함께 일했던 형제들도 많이 돌아와 있었는데요. 그들은 독일에서 몇 년을 일했지만 오히려 적자만 보고 터키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며 풀이 죽어있더군요. 알고 보니 독일 및 서유럽 선진국들을 택한 친구들은 어학당에서 고작 3개월 동안만 기초 언어만을 배운 뒤 바로 현장에 투입됐고 그들이 터키에서 배운 기술들도 전부 현지인 신입 작업자들에게 전수해줘야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터키 출신은 돈이 안 되는 잡일만 하게 됐다고 했죠. 즉, 서유럽 현장에 간 이들은 기술만 뺏기고 새로운 고급 기술은 못 배워서 적은 보수만 받을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심지어 서유럽은 대중교통 시스템도 열악해서 자가용이 필요했기에
차량 유지비만 해도 엄청난 돈이 빠져나갔다고 했는데요. 한국에서는 대중교통이 너무나도 잘 되어 있어서 차량을 구매할 필요가 전혀 없었고 현장 숙소도 굉장히 좋아서 돈 나갈 일이 없었는데 그렇게 인류의 선진국이라고 떠들어대던 독일 및 서유럽 국가들은 터키와 비교해도 별반 다름없는 수준이었다니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어쨌든 이건 한국을 선택한 저와는 정반대의 상황이었고 제 형제들은 그저 몇 년 쓰고 버릴 소모품으로 이용되기만 했던 것입니다. 저는 제가 한국인이 되도록 도와주고 저를 하나의 기술자로서 성장하게끔 만들어준 그리고 옛 은혜를 잊지 않고 누구도 청하지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터키를 도와준 한국이 너무나도 고맙고 자랑스러워졌습니다. 한국이 아니었다면 저도 터키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형제들과 같은 신세가 되었겠죠. 이후 저는 이렇게 자랑스러운 제 조국 한국을 위해 수중 용접공의 꿈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수중 용접공은 엄청나게 숙련된 기술이 필요함에도 너무나도 위험한 작업을 해야 하기에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조성 기술을 가지고 있고 저는 이런 한국을 위해 기꺼이 바닷속으로 들어가 한국이 전 세계의 바다를 호령할 때까지 노력하며 한국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인으로 다시 태어난 터키계 출신 청년의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